자, 이번에 보실 때는요, 유치권 보실 차례가 되겠습니다. 교재는 525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고요. 1절 유치권의 특성부터 간단히 살펴볼게요. 유치권의 맥은 세 가지예요. 특성 문제. 두 번째 성립요건. 성립요건 문제. 그 다음에 유치권자의 권리 문제. 이 세 가지만 잡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자, 특성은 세 가지죠. 우물물 세 가지가 없지요.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우선 변제권이. 이게 저당권하고 다른 점이고요. 두 번째는 물상대위가 없습니다. 물상대위. 건물이요.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우리 가지고 있다. 근데 이 건물이 불나버리면 누군가가 이 건물에 불을 질러가지고 건물이 사라졌다. 목적물 사라졌죠. 그럼 그 손해배상이나 보험금에 대해서 물상대위를 할 수가 없다. 세 번째는요.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 물권적 청구권. 세 가지가 없다는 게 유치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물물 요거 기억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물물이 없다. 다음 02번은요. 점유가 성립요건이고 동시에 존속요건입니다. 점유가 유치권의 뿌리자 생명입니다. 다음 03번 유치권하고 동시행항변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에 별표하고요. 유치권은 제3자에게도요.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반면에 동시행항변권은 누구한테만요? 계약 당사자에게만 주장한다는 점. 요 점에서 확연하게 구별이 된다는 거죠. 그걸 꼭 구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경매권이 있어요. 유치권은. 근데 동시행항변권은 경매권이 없어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그 다음 공통점은요. 두 가지 있습니다. 그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성립요건. 이 유치권의 성립요건은요. 유치권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목적물을 점유를 하는 거죠. 점유를. 그래서 목적물에서 채권이 생기고 그 목적물을 뭐하면 점유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유치권을 뭐하는 특약?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이게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물건에서 이 건물에서 채권이 생겨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결련성이라고 그랬어요. 결련성. 자, 이 부분이 유치권 성립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맥. 그래서 성립 요건의 첫 번째 포인트 봅니다. 목적물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하고 뭐에서? 목적물에서. 이 목적물에서 채권이 발생돼야 되고요. 이걸 결련성이라고 그래요. 결련성. 그리고 그 목적물을 뭐하고 있을 것? 채권자가 점유를 할 것. 점유를. 간단합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뭐가 없을 것? 배제 특약.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이거예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건물에서 채권이 생기고 건물을 뭐 할 것? 점유를 할 것. 누가요? 채권자가. 채권자가 점유를 하면 되죠. 이때 물건은 누구 물건이요? 타인의 물건이어야 된다. 타인의 물건. 여기서 하나 써두실 거니 이 건물이 누구 거? 타인 소유일 거. 타인 소유. 타인 소유면 되니까 이게 제3자 소유도 됩니다. 제3자 소유여도 상관없다. 단 누구 거? 채무자 거. 채무자 거만 아니면 돼요. 채무자. 채권자 거만. 채권자 거만 아니면 이게 타인 소유면 다 되는 거예요. 타인 소유면 제3자든 상관없어요. 그래도 1번. 자기 소유 물건 안 되고요. 두 번째. 채무자 소유 물건이 아닌 제3자 소유물. 이것도 됩니다. 근데 3번이요. 쌍괄호 3번에 구조물에 불과한 정착물. 정착물. 그게 거푸집이다. 거푸집이면 아직 건물이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유치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물건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하는 거. 이걸 결련성이라고 그랬죠. 건물에서 채권이 생겨야 되죠. 그게 결련성이잖아요. 그 결련성이 유치권에서 가장 중요하다. 별제기하고요. 그래서 이원설의 1번 보실게요. 이원설의 첫 번째. 채권이 목적물 자체에서 건물 자체에서 채권이 생겼거나 아니면 목적물의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로부터 채권이 생겨도 유치권은 인정이 된다. 그 동일한 법률관계에 밑줄 그어주시고요. 뭐라고 써주시냐면 계약 취소로 인한 쌍방의 반환 청구권. 계약 취소로 인한 쌍방의 반환 청구권. 이것도 서로 취소라고 하는 동일한 법률관계로부터
반환 청구권이 서로 생긴 거다. 이것도 결련성을 인정한다는 것이 판례. 그래서 결련성은 목적물에서 채권이 생기거나 동일한 법률 관계로 채권이 생긴도 인정되더라. 이때 뒷장 넘어가면 528페이지에 목적물과 채권 발생 간의 결련성이 없는 거 있죠. 결련성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결련성 없는 거 6개 있어요. 없는 거 6개. 거기에 별 5개요. 여기서 매년 나와요. 첫째는 건물하고요. 보증금하고. 건물에서 공사대금이요. 이렇게 공사대금 채권은 건물 공사를 해서 생긴 건데 건물로부터 보증금이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보증금 1억을 주었잖아요. 이 보증금 1억은 건물에서 생긴 채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증금 1억을 못 받았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주인이 안 줘가지고 못 받았다. 그때 임차인이 뭐를요? 건물을 붙잡는 거. 건물에 대해서 뭐를 주장하는 거? 유치권 주장하는 거 됩니까? 안 됩니다. 왜요? 이 보증금은 건물에서 생긴 게 아니거든요. 공사를 해야죠. 건물 공사를 해야 채권이 생기지. 보증금에서 건물에서 보증금이 생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치권 걸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건물과 권리금 반환 청구. 권리금 1억 있죠. 이것도 건물에서 생긴 겁니까? 건물하고 이거하고는 결련성이 없습니다. 왜냐? 권리금이라는 게 뭡니까? 권리금은 써볼까요? 시설비, 비품 같은 건물과 별개의 투자금입니다. 가령 PC방을 하면 컴퓨터 들어가죠. 에어컨 들어가죠. 책상 들어가죠. 의자 들어가죠. 이런 것들은 뭐야? 건물과 별개의 비품이죠. 건물과 별개. 그런 시설 투자비가 권리금이거든요. 근데 건물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권리금 안 준다. 권리금 안 주니까 건물 붙잡는다? 아니죠. 왜요? 건물하고 권리금은 별개니까 유치권이 안 생긴다. 이 시험 아주 잘 나오는 건 요 1, 2번입니다. 세 번째, 건물과 별개의 부속물에 써볼까요? 싱크대하고 건물도 별개죠.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명의 신탁자가 제공한 수탁자에 대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건 뭡니까? 땅 사라고 대준 돈. 써보세요. 거기다 가로하고요. 조그맣게. 땅 사라고 대준 돈은 땅과 결련 관계가 없다. 땅 사라고 대준 돈이 이제 땅에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치권이 안 생긴다. 네 번째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주제고요. 다섯 번째, 건축 자재 매매 대금. 자재값이죠. 자재대금. 자재대금은 건물에서 생긴 게 아닙니다. 자재를 파는 거죠. 자재를 을한테 파는 사람은 공사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물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재값은요. 자재값, 시멘트값, 모래값, 이거는 건물 공사를 한 게 아니라 자재를 외상으로 파는 거죠. 그래서 건물하고 자재값은 결련관계가 없다. 그래서 5가지요. 5가지는 필수적으로 정리해 주실 거 5개. 결련성이 없는 거, 보증금, 권리금, 한 박자 쉬고 부속물. 그 다음에 신탁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건 뭐예요? 땅 사라고 대준 돈. 마지막이요. 자재값.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5개가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한 번 더 요령 알려드리면 보증금, 권리금, 한 박자 끊고 부속물, 부당이득, 자재값. 요게 다 결련관계가 없는 겁니다. 결련관계 없는 거. 이 시험에 꼭 나오는 거니까요. 이런 건 놓치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무조건 받아 드실 것. 필수맥입니다. 필수맥. 밑에 판례 있는 거 1번, 2번 있는 거 꼭 정리를 해 두시고요. 밑에 기출문제까지요. 기출문제까지 바로 결련관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같이 한꺼번에 쫙 연결하실 거예요. 다음. 목적물에서 채권이 발생되는 것이 결련관계고요. 결련관계 없는 거 5개를 지금 박살을 냈어요. 다음. 점유를 해야 되죠. 누가요? 채권자가 점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 누가 점유하면 안 돼요? 채무자에게 점유가 넘어가면 끝이다. 그래서 제3자가 직접 점유할 때는 이럴 때는 이렇게 제3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무슨 점유할 때요? 간접 점유하면 유치권은 성립 불성립? 유치권은 성립이다. 성립. 채권자가 누굴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제3자가 직접 점유하고 얘가 간접 점유할 때. 이땐 성립하는 거예요. 누가 점유하는 거예요? 이건 제3자가 점유하는 거예요. 제3자가. 근데 누가 점유하면? 채무자가 직접 점유, 채권자가 간접 점유. 이럴 때는 유치권 불성립. 요게 제일 틀리기 쉬운 함정. 예, 요기에 별표였습니다. 그래서 쌍괄호 1번에 적법 점유해야 되는데 이 점유가 적법 점유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동그라미 2번입니다. 2번 별표하고 읽어보시고요. 쌍괄호 2번은요. 채권자가 제3자에게 위탁 관리했다. 이 건물을 제3자에게 맡겼다. 관리업체에게. 그럼 누가요? 제3자가 무슨 점유를 해요? 직접. 제3자가 이걸 직접 점유하죠. 얘가 직접 점유. 여기는 간접 점유. 그럼 유치권 성립해요. 근데 이 점유가 누구한테요? 채무자에게 가면 채무자가 무슨 점유를 해요? 직접 점유. 얘가 직접 점유하면 꽝이다. 이거는 꽝. 제3자가 점유해야 되는 거지. 그게 쌍괄호 2번. 쌍괄호 2번 별 3개 하고요. 채권자가 제3자에게 위탁 관리를 맡긴 거죠. 얘가 관리를 제3자에게 맡긴 거예요. 채권자가 관리를 제3자에게. 그래서 제3자가 무슨 점유를 해요?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는 무슨 점유를? 간접 점유하면 유치권은 성립이 돼요. 그런데 비교. 목적물을 채무자가요. 채무자의 삼각형. 채무자가 무슨 점유? 직접 점유. 그러면 꽝이다. 꽝. 다음 쌍괄호 3번의 삼각형. 쌍괄호 3번의 삼각형. 여기는 틀리기 쉬운 거죠. 틀리기 쉬운 데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유치권자가 점유를 해야 된다. 돈 받을 사람이 이걸 점유를 하는 게 유치권이에요. 그죠? 이때 점유는 첫째요. 적법 점유일 것. 불법 점유 안 되고 적법. 두 번째요. 제3자가 무슨 점이에요? 직접 점유하면 상관없죠? 제3자가 직접 점유하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누가 점유하면?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꽝. 자, 문제는 이겁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 부분. 압류 후. 이 부동산에 뭐가 들어온 후에? 압류가 된 후에 유치권자가 점유를 취득을 했다. 점유를 언제 한 거예요? 압류요. 압류 통지서가 되고 나서 점유를 가져왔다. 그래도 일단 점유를 하게 되면 유치권의 핵심은 점유거든요. 점유를 하기만 하면 유치권은 성립합니다. 유치권은 성립한다. 다만 이 유치권이 압류가 되고 나서 점유를 했기 때문에 완전한 게 아니라 불완전한 유치권이다. 불완전 유치권. 불완전해요. 왜요? 압류 효력이 생기고 나서 점유했기 때문에. 왜냐? 압류가 되면 처분 금지 효력, 처분하지 말라는 효력이 생기거든요. 그걸 가서 점유를 덜컥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성립은 하는데 불완전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경락인에게. 건물의 경락인에게는 유치권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경락인에게 대항을 못한다. 대항할 수가 없어요. 압류 후에는. 성립은 해요. 성립은 하는데 대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경락인에게. 경락인이 그러면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줘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 압류 전이면 압류 전에 점유를 취득하면 압류라는 게 경매 신청 기입 등기랑 똑같아요. 경매 신청 기입 등기 들어오기 전이다. 그럼 경매 들어오기 전이죠. 그때 점유를 취득하면 이거는요.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유치권. 이거는 완전 유치권. 그러면 완전하니까 이거는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반대 논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불완전, 완전. 왜 불완전하냐? 압류 후니까요. 이거는 왜 안전하냐? 왜 완전하냐? 압류 들어오기 전이니까.
이렇게 구별해 주시고 그러면 가압류일 때는요. 가압류에는 가압류가 되면 가압류된 후에는 점유를 해도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가압류 등기가 격류된 후 압류가 아니죠. 가압류의 3번이요.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가압류 등기가 격류된 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해서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이때 유치권은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유치권이다. 이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똑같죠. 네, 요거 두 가지는 똑같고 이거 첫 번째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압류 후만. 첫 번째만 조심하실 것 별 3개. 밑에 기출문제도 그 부분을 2번하고 4번이 그 부분을 출제하고 있어요. 2번하고 4번에 별 3개하고 반드시 점검해 주실 것. 다음 쌍괄호 4번이요. 채권 발생 시점에 점유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점유를 지금 훑어보고 있는데 1번 적법 점유냐, 두 번째는요 제3자가 점유했냐 채무자가 점유했냐, 세 번째는요 압류 전이냐 후냐 이거죠. 압류 후냐 압류 전이냐. 요게 다르죠. 불완전 완전. 오케이.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제 마지막 나머지가요. 여기가 다 점유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점유에 관해서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기서 마지막이 뭐냐면 쌍괄호 4번이에요. 채권 발생 시점에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다 이거죠. 가령 이분이 키우는 조랑말이에요. 조랑말이 풀려가지고 남의 콩밭에 들어가서 콩을 이걸 다 뭉개버렸다 이거를. 그럼 콩밭 주인은 피해를 입었죠. 어디로부터? 조랑말로부터. 그럼 손해배상 채권이 생겼어요. 채권이. 이 채권이 어디에서? 말에서 생긴 거죠. 그러면 말을 어떻게 하면 돼요? 붙잡으면 되죠. 그런데 채권이 발생한 날, 즉 저 말이 콩밭을 뭉갠 날은 저 조랑말을 잡으려고 했다가 뒷발 채워가지고 놓쳤다. 못 잡은 거죠. 채권은 생겼는데 말을 못 잡았어요. 왜요? 뒷발에 채워가지고. 그러고 나서 저 말을 일주일 뒤에 저 조랑말을 붙잡았다. 그럼 점유는 언제 한 거예요? 일주일 후에. 일주일 뒤에 말을 어떻게 했다? 말을 점유를 해서 붙잡았다. 그래도 유치권은 생기느냐?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먼저 생기고? 채권이 발생 후에 말을 뭐해도 점유해도 유치권은 인정 불인정. 유치권은 성립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채권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하여도 유치권은 인정된다는 얘기. 그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기출 1, 기출 2가 되겠습니다. 다음 04번 마지막. 채권이 생기고요. 채권이 생기고 물건을 점유를 해야 되는데 이 채권은요. 변제기죠.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이거죠. 변제기 도래. 거기서 동그라미 2번. 변제기를 유예하면 변제기가 된 거예요. 아직 늘어난 거예요. 변제기가 아직 남았죠. 그러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아요. 변제기 유예의 밑줄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면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했을 때 법원은 상환기간 유예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필요비에 대해서는. 반면에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환기간 유예가 됩니다. 그럼 상환기간을 늦춰주면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 되죠. 그러면 유치권은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변제기요. 채권에 뭐가 도래할 것?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그래야 유치권이 생기는데 변제기를 뭐 해주면? 유예를 해주면 유치권은 불인정된다. 불인정. 요거 하나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05번이요.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배제 특약. 당사자 간의 1번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점 별표. 그 다음 3번에요. 임대차 종료 시 건물을 원상복구해서 명도하기라는 거. 원상복구의 삼각형학과 이거를 유치권 배제 특약이다랍니다. 원상복구 특약은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다. 그러면 유치권이 불성립하게 되어요.
그래서 원상복구 특약 그러면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 이렇게 연결하셔서 꼭 기억해 주실 것. 그래서 성립 요건을 살펴보셨습니다. 물건에서 채권이 생기고 그게 결련성이죠. 그 다음에 점유를 해야 되는데 그 점유에서 중요한 맥을 보셨어요. 그 점유의 중요한 맥이 몇 가지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완벽하게 도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치권의 효력, 유치권자의 권리입니다. 유치권자의 권리는 간단 명료하게 마무리할 수 있죠. 유치권자가 가지는 권리는 경, 유, 비, 간, 과, 보 이렇게입니다. 6가지요. 경, 경매권이 있다 유치권자는. 그 다음 유, 유치적 유력이 있다 유치적 유력. 비,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다. 간, 간이 변제 충당이 있다. 과, 과실 추치권. 마지막이요. 보존을 위한 사용권. 보존. 보존을 위한 사용권. 그래서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몇 가지예요? 6가지입니다. 6가지가 유치권자의 권리. 거기서 쌍괄호 2번의 별표, 쌍괄호 2번만 별세기하고 꼭 읽어보실 거예요. 다음 뒤로 넘기면 쌍괄호 6번, 보존을 위한 사용권이죠. 보존을 위한 사용권. 자, 유치권자는 돈 받으려고요. 돈 받으려고 뭐 하는 거죠? 건물 점유하는 겁니다. 점유. 이때 점유라는 의미가 뭐예요? 점유라는 의미가.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돈 줄 때까지 돌려주지 않는 게 점유죠. 그런데 유치권자가 점유를 한 게 아니라 건물에서 아예 뭐 한 거죠? 거주했다 이거죠. 건물에서 거주한 거죠. 건물에서 뭐 한 사건? 거주한 사건이에요. 거주 사건. 쌍괄호 6번 위에다가 쌍괄호 6번에 2번에 있네요. 공사대금의 유치권자가 주택에서 뭐 한 사건? 거주한 사건 별세개. 아예 눌러 앉아버린 거죠. 돈 안 주니까. 되느냐 이거죠 이게. 거주한 거죠. 이거 주인의 허락 없이 채무자 허락 없이 거주해서 살고 있는 거죠. 되느냐. 1. 이 거주한 거는 불법이다 아니다.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억. 유치권자가 건물에 거주한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 밑줄이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므로 불법행위 아니라는 거죠.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채무자는, 이 채무자는 너 왜 내 허락 없이요? 내 허락 없이 남의 집에 살아. 그러면서 유치권 소멸 청구. 소멸 청구할 수 없다. 유치권에 무슨 청구요? 소멸 청구를 해요? 못해요? 못한다는 거죠. 왜요? 불법이 아니니까. 단 3번이요. 3번. 남의 건물에서 얘가 사는 거니까 이거는 부당이득이다. 부당이득은 반환해라 네가. 너 남의 집에 살잖아. 내 집에서 네가 살잖아 지금. 사니까 너 뭐야? 부당이득이지. 부당이득은 나한테 물어줘. 부당이득은 성립한다 이거죠. 이렇게 세 가지로요. 유치권자가 돈 받으려고 건물에서 거주하게 되면 논점 세 가지야. 세 가지의 별평. 다음 유치권자의 의무죠. 의무사항. 유치권자의 의무에는 두 가지 있죠. 첫 번째가 선관주 의무. 두 번째는요. 사용, 대여, 담보 제공 시 소유자의 승낙을 얻을 의무. 두 가지가 유치권자의 의무입니다. 이걸 위반하면 유치권은 아웃됩니다. 아웃. 다음 유치권 소멸 사유는 1번 점유상실이죠. 점유상실의 1번. 거기서 3번 꼭 기억하세요. 3번. 유치물의 점유를 침탈당하면 얘가 이 점유를 뺏어갔어요. 이 점유를 뺏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일시적으로 유치권을 소멸한다. 다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의 삼각형이죠. 유치권에 기해서가 아니라 뭘로? 점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해서 승소 판결을 얻은 다음 점유를 도로 회복하면 소멸했던 유치권을 부활합니다. 다음 쌍괄호 2번의 별 3개. 쌍괄호 2번은 이런 그림입니다. 얘가 유치권자죠. 얘가 점유를 제3자에게 맡겼다 이걸. 제3자에게 이걸 위탁관리를 맡겼어요. 그럼 누가요? 제3자가 무슨 점유? 직접 점유. 유치권자는 그럼 무슨 점유? 간접 점유를 하게 되더라. 얘가 직접 점유, 유치권자는 무슨 점유? 간접 점유. 그럼 유치권 성립 불성립? 성립이죠.
이때 채무자가 이걸 뺏어가면 이거 제3자로부터 저 점유를 뺏어가면 침탈했다. 얘 의사를 무시하고 뺏어갔다. 그럼 얘는 뭘로 뺏어온다? 점유권으로. 점유권으로 소송에서 뺏어오면 유치권은 부활한다. 근데 침탈이 아니라 이걸 뭐 했다고 얘가요? 줬다. 친구 사이라서 친구니까 얘가 어떻게 했어? 물건을 점유를 넘겼다. 점유를 인도했다 이거죠. 이건 침탈이 아니에요. 침탈이 아니다.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하여 물건을 뭐한대요? 인도한대. 물건 인도의 삼각형. 그럼 이건 침탈이 아니에요? 침탈이 아니므로 침탈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면 얘가 점유회수가 돼야 안 돼요? 점유회수가 안 된다. 점유회수 할 수 없다. 오케이. 별표.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꼭 기억하실 것이요. 우측에 03번입니다.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 소멸한다라고 돼 있죠. 이때 유치권 행사는 1번. 유치권 행사를 해도 얘가 유치권 행사하는 거는 점유하는 거죠. 건물을 점유해도 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의 시효는 채권의 시효 진행에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무슨 뜻?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에 밑줄 그시고요.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한다. 왜? 별개니까. 유치권은 건물에 대한 거고요. 채권은 사람한테 하는 거죠. 사람. 그래, 건물을 점유하는 거하고 채권하고 별개니까 건물 점유해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한다. 진행한다요. 중단한다요. 시효는 중단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중단된다가 아니라 진행한다. 소멸시효.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기 별 3개. 그 다음에 04번. 목적물이 경매를 해도요. 이거 경매가 돼도 유치권 없어져요. 존속이에요. 별표. 이렇게 해서 유치권 마치고요. 저당권 만나시겠습니다. 저당권은 교재 537페이지. 자, 담보물권의 두 번째가 저당권. 자, 첫 번째가요. 저당권의 성립. 저당권은요. 설정자가 있어야 되죠. 저당권 설정자. 그 다음에 누구요? 저당권자. 채무자가 설정자. 은행, 돈 꿔준 은행이 채권자, 저당권자.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채권이 있어야죠. 채권. 너 돈 꿔준 거 있어. 있어. 1억. 1억에 뭐가 있어야 돼요? 채권이. 채권이 존재해야 저당권이 생기지. 그러면 담보가 있니? 담보가 있어야 되지.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거죠.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은행 앞으로 어떻게 해요? 저당권 등기를 한다. 등기를. 그러려면 설정자하고 은행하고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야지. 설정 계약. 이 저당권 설정 계약은 채권행위, 처분행위다. 처분행위. 왜? 등기를 은행 앞으로 해줘야 되니까 이건 처분행위다. 그래서 남의 부동산은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다. 처분행위니까. 자, 그래서 저당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이 있고요. 1번. 당사자, 설정자하고 저당권자, 당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담보, 객체.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이죠. 동산 안 됩니다. 그 다음 부동산의 일부에도 안 되죠. 공유지분 돼요. 그죠? 공유지분. 지상권이나 전세권 설정할 수 있죠. 그런데 지역권 안 됩니다. 지역권. 부동산 일부도 안 되고요. 일부도 안 되고 지역권도 안 됩니다. 그 다음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안 돼요. 왜요? 등기를 못하니까. 등기된 임목은 돼요. 왜? 등기가 됐으니까 담보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당권 성립을 이해하시면 되시겠고요. 성립의 1번 설정계약. 설정계약의 동그라미 3번 별표.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기억하고 니은 구별하셔서 꼭 정리하실 것. 기억, 니은, 별표. 다음 당사자. 당사자는
2번입니다. 2번 당사자. 설정자하고요. 설정자하고 저당권자가 있죠. 이때 저당권자는 원칙 2번. 채권자와 일치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 있어요. 예외 니은의 별 3개. 채권자가 아니라 누가 풀이요? 제3자죠. 제3자에게 저당권 설정해도 되더라. 이렇게. 어떻게 해요? 3자 합의가 있으면. 3자 합의의 별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제3자명의 저당권이라고 부릅니다. 제3자명의 저당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왜요? 전원합의치고 요즘 뜨는 데니까요. 다음 3번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이다. 02번 2번에 지분에는 저당권 설정됩니다. 한 필지 일부에는 안 돼도 일부에는. 그 다음 우측에 3번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설정할 수 있고 지역권에는 안 되죠. 그 다음에 4번째 임목법으로 등기된 임목되지만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불가능해요. 왜요? 등기가 안 되니까. 그 다음 저당권의 효력 부분 2번에 저당권의 효력. 자, 돈 이렇게 10억을 융자해주고 은행이 골프장에다가 골프장 부지를 담보로 10억을 빌려줬다. 그럼 10억의 채권이 있죠? 여기 저당권자. 여기는 설정자. 그럼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 미쳐요? 골프장 부지에 미치죠. 부지. 왜? 이게 담보니까. 근데 부지에 딸려 있는 것. 딸려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부합물. 부합물과 어디에 미친다? 종물에 미친다.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 미친다? 부합물과 종물의 효력에 미친다. 효력이 안 미치는 건 뭐야? 별개 물건. 별개 물건에는 효력이 안 미친다. 그러면 이 골프장 부지에는 뭐? 건물. 건물은 토지하고 별개니까 효력이 안 미친다. 별개 물건. 건물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그 다음 여기에 심어놓은 농작물. 농작물도 별개네. 농작물. 여기 농작물 심어놓은 거. 그죠? 수목은 부합물이네. 그 다음 과실에도 효력이 안 미친다. 과실. 따라서 저당권에 효력이 안 미치는 거는 별개 물건하고 과실입니다. 그럼 저당권 효력은 어디에 미쳐요? 부합물과 종물. 그리고 어디에 미쳐요? 가치적 변형물. 가치적 변형물이 뭐예요? 물상대위죠. 물상대위. 그래서 정리하면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는 놈은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는 거는 부합물 첫 번째. 두 번째는 종물. 세 번째는요. 가치적 변형물. 예컨대 공장에 저당을 잡혔다. 공장을 은행에다 담보로 잡혔다. 그런데 공장이 불나버리면 보험금이 나오죠. 그 보험금을 뭐라고 그래요? 가치적 변형물에 미친다. 바로 물상대위죠. 물상대위.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는 거는 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실 것. 작년에도 여기 나왔어요. 효력이 안 미치는 건 어디에 미치느냐? 여기죠. 별개 물건하고 과실에는 효력이 안 미친다.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의 맨 밑에 쌍괄호 1번. 맨 밑에 줄에 쌍괄호 1번. 저당 부동산이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1번 위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는 규정은 임의 규정. 바로 물권 법정주의의 예외다. 그래서 시험에 계속해서 출제하고 있어요. 물권 법정주의의 예외 규정 별 3개. 따라서 우측에 빈출 오답지문을 볼까요?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지 않는 약정. 미치지 않는 약정은 강행 규정 위반으로 무효. 틀렸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유효. 따라서 뒷장이요. 따라서 맨 위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부합물과 종물의 효력을 뭐하는 약정? 배지하는 약정은 무효, 유효? 유효. 왜요? 임의 규정이게. 이 규정은 임의 규정이니까. 별 3개. 다음 동그라미 2번. 설정 전후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전후의 동그라미요. 따라서 과수원의 저당을 설정한 경우 저당권 설정 전
설정 전에 심어놓은 사과나무와 설정 후에 심은 사과나무에도 효력이 작용한다. 전, 후에 다 미친다. 설정 전, 설정 후. 별표. 그 다음에 3번. 제3자가 권원 없이 심은 수목. 수목의 별표. 수목은 토지에 뭘로 보아요? 부합물. 그러면 효력이 미친다. 반대로요. 권원 없이 심은 수목 밑에다가 농작물. 농작물은 별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4번의 삼각형. 4번의 삼각형. 4번은 이런 거죠. 이 건물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저당권을. 가게 주인이, 횟집 주인이 건물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고 융자 5억을 빼냈어요. 융자 5억을 대출받았어요. 융자금으로. 근데 횟집이 잘 되니까 여기를 증축을 했네. 증축을 이만큼을요. 여기를 이만큼을 증축을 했죠. 방을 2칸을 더 늘린 거죠. 여기를 뭐라고 그래? 증축 부분이라고 그래. 증축 부분. 그럼 저당권의 효력은 기존 건물이요. 기존 건물인 여기에만 미칠까요? 증축한 데도 미칠까요? 바로 이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과 증축 부분이 뭐가 있으면 독립성이 있냐 없냐 이거죠. 독립성 유무입니다. 독립성이 있으면 이거는 별개다. 별개. 여기하고 여기가 별개가 된다. 별개예요. 별개. 그럼 저당권 효력은 여기 작용하지 않아요. 왜? 이거하고 별개니까. 여기엔 효력이 안 미친다. 효력이 안 미친다. 그런데 독립성이 없으면 독립성이 없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부합물이라고 그래요. 부합물. 그럼 부합물이니까 효력이 미친다. 여기까지 효력이 미친다. 여기까지요. 증축 부분까지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증축 부분은 어떻게 다루느냐? 증축 부분은 법리적으로 독립성이 있는 거냐 독립성이 없는 거냐 요거에 의해서 판가름이 나겠다. 거기 별제기. 그다음 5번에 권리의 종물이론. 아파트 전유부분. 전유부분의 밑줄이요. 전유부분이 주물입니다. 전유부분. 내가 사는 전유부분에 저당을 잡히면 효력은 대지사용권. 대지사용권에 미칩니다. 왜냐하면 대지사용권이 종물이니까요. 그래서 전유부분에 설정한 저당권이나 압류의 효력은 어디까지? 대지사용권까지 효력이 미친다. 그 말은 전유부분이 경매로 넘어가면 뭐까지요? 낙찰자는 낙찰 받으신 분은 대지까지요. 대지 지분도 낙찰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왜요? 종물이니까요. 마찬가지로 니은 건물 소유 목적으로. 자, 그림을 살짝 그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서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면 토지를 임대한 거예요. 임차인이 토지 임차한 거예요. 임차인 B가. 그리고 여기다 뭘 진 거예요? 건물을요. 여기다 건물을 진 거죠. 이렇게 공장을. 대출은 어디다? 융자는 어디다? 공장 가지고. 이 공장 가지고 저당 설정한 거죠. 그럼 저당권의 효력은 이 저당권의 효력은 담보가 공장이니까 공장의 효력이 미치죠. 못 갚으면. 이거 못 갚으면 공장의 효력이 미치죠. 이때 공장을 떠받치는 것. 떠받치는 게 뭐예요? 토지 임차권이죠.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왜? 종물이니까. 공장의 종물이 바로 임차권. 그럼 경락인은 공장을 경매받는 경락인은 뭐까지요? 임차권도 경매받는다. 왜? 권리의 종물. 공장의 종물이니까요. 그것이 니은입니다. 니은 읽어보시면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권자가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 어디다? 건물에. 공장이죠. 공장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임차권에도 미치게 되고 따라서 건물의 경락을 받는 분은 임차권도 함께 취득한다. 26회 기출. 다음 쌍거리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 첫째 별개 물건. 그 다음에 우측에 동그라미 2번 과실. 두 가지에는 효력이 안 미친다. 꼭 기억해 두실 것. 그리고 3번에요. 물상대위라는 거 있죠. 물상대위. 물상대위는 건물이 불나면 지금 이 건물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융자 이렇게. 융자 5억을 해줬다. 건물 담보로. 이 건물이 불이 나버리면 제3자가 여기다 불 질러버리면
보험금이 나오죠. 보험금. 그럼 주인은 건물 주인은 설정자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달라고요. 보험금 달라고 할 청구권이 생긴다. 그럼 은행은 건물 대신에 어디다 보험금 청구권을 압류해가지고 돈을 빼가는 거. 이거를 물상대위라고 그런다. 전제 조건의 2번. 전제 조건의 2번의 별색이에요. 건물이 저당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 세 가지입니다. 멸실되거나 훼손되거나 공용징수. 공용징수가 뭐죠? 수용이죠. 수용. 가치적 변형물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게 뭐 해가지고요? 멸실하거나 멸실되거나 수용으로 인해서 뭐가요? 가치적 변형물. 가치적인 변형물이 존재해야 됩니다. 가치적 변형물. 그게 뭐죠? 돈이죠. 돈. 공장 대신에 돈이 존재해야 돼. 돈 받을 거. 보험금이나 보상금이. 3번은요. 지급 전 인도나 압류를 해야 돼. 얘가 보험금 받기 전에 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얘한테 줄 거 아니에요. 주기 전에 얘가 받아가기 전에 뭐 할 것? 압류를 할 것. 이 돈에다가 뭐를 걸 것? 압류. 압류가 꼭 필요합니다. 압류를. 왜요? 이 돈이 섞이면 안 돼. 섞이면. 이 보험금하고 얘가 은행에 둔 돈하고 섞여버리면 꽝이거든요. 그래서 섞이지 말라고 뭘 할 것? 압류를 한다. 압류. 이때 압류는 누가 하느냐? 누가? 아무나. 채권자도 되고요. 저당권자 아무나 다 됩니다. 별표하실 것. 문제는 4번하고 5번입니다. 4번은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행사하지 않고 소유자가 보상금을 수령했어요. 얘가 물상대위 행사를 안 했다. 물상대위 행사 안 했다는 말은 뭐야? 보험금에 압류를 해야 되죠. 압류를. 압류를 안 했어요. 얘가 이걸 압류 안 하면 이 보험금에다가 압류를 안 하면 보험금은 누가 가져가요? 소유자나 여기 소유자가 가져가든가 아니면 후순위자가 다른 채권자 얘가 가져가겠죠. 여기 저당권자 여기 다른 채권자 후순위자나 여기 소유자가 보험금을 받아가겠죠. 자, 근데 4번은 누가 받은 거예요? 소유자가 보상금을 가져갔어요. 이때 저당권자가 압류 전에 저당물의 소유자가 보상금을 수령하면 저당권자는 더 이상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당물의 소유자는 은행한테 보상금을 부당이득으로 토해내야 됩니다. 얘가 받을 돈을 은행한테 토해내야 돼요. 따라서 회사가 보상금을 누구한테요? 소유자에게 주면 소유자가 받은 돈은 누구한테요? 은행한테 토해내야 된다. 부당이득으로. 그런데 문제는 5번입니다. 5번의 삼각형. 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하지 않아서 다른 채권자가요. 다른 채권자의 삼각형. 얘가 후순위 채권자가 보상금을 가져갔다 이걸. 이 돈을 얘가 가져가면 얘는 얘한테 달라고 못해요. 이때는 못하는 거예요. 돈 줘 이런 얘기 못하는 거예요. 네가 권리 행사 안 한 거잖아. 네가 권리 행사 안 한 거니까 얘가 얘한테 달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줄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누가 받아가면? 소유자가요. 소유자가 보상금을 받아가면 보험금을 받아가면 이거 달라고 돈 줘 이거 돼요. 근데 누가 받아가면? 후순위자가 가져가면 이거 달라고 할 수 없다. 왜? 네가 권리 행사 안 한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 뒤로 넘어가면 우선변제권이 있어요. 그거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 04번에 저당권하고 용익권의 관계. 저당권하고 용익권 관계는 제일 중요한 게 뭐 찾는 거죠? 말소 기준 권리 찾아라. 옆에다 써볼게요.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라. 이게 핵심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내면 바로 정답이 탁 튀어나오게 되죠. 어느 부동산에 이렇게 네 사람의 권리자가 같은 건물에 있다. A는 1번 저당권, 전세권, C는 2번 저당권, 얘는 유치권. 이렇게 있으면 2번 저당권자가 얘가 경매하면 이 집을 경매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말소 기준 권리는 2번 저당권이 아니다. 누구다? 1번 저당권. 얘가 말소 기준 권리 역할을 한다.
1번 저당권이 말소 기준이니까 이거보다 뒤에 있는 거는 이 전세권 어떻게 돼요? 이거 소멸한다 이거. 그러면 1번 저당권 소멸, 전세권 소멸, 2번 저당권 소멸. 그럼 얘는 어디 있는 거죠? 중간에 낀 거죠. 중간에 낀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그럼 얘가 여기에 가등기가 있어야 돼요. 가등기가 중간에 있어도 이거 소멸해요. 왜? 얘가 말소 기준보다 얘가 뒤니까. 지상권이어도 똑같아요. 지상권이 중간에 껴 있어도 소멸한다. 왜? 얘가 말소 기준이니까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는 거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만 유치권, 이 유치권만 뭐 한다? 이거 존속한다. 유치권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왜?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주의는 이거보다 뒤에 있는 거, 이거보다 뒤에 있는 거를 삭제주의. 그럼 얘가 살려면 이걸 어떻게 하면 돼? 대의변제하면, 이걸 대의변제하면 얘는 존속한다. 인수주의. 그래서 삭제주의냐 인수주의냐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우측에 쌍괄호 3번하고 4번이 있어요. 3번은 유치권은 경매로 소멸해요? 안 해요. 이 유치권은 소멸 안 해요. 꼭 기억하실 거예요. 저당권은 소멸해요. 경매가 되면. 배당받고. 저당권은 배당받고 소멸하지만 유치권은 소멸 안 해요. 그럼 전세권은 어떻게 돼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으면 소멸, 빠르면 존속. 쌍괄호 4번 용익권이 중간에 낀 경우 별 3개. 1번 저당권, 전세권, 2번 저당권 순서로 성립해서 전세권이 중간에 끼어 있을 때 2번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전세권자는 어떻게 될까? 소멸한다. 소멸한다. 여기까지 되셨습니다. 잠시 쉬셨다가요. 법정지상권 그리고 일괄경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시죠.